결국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아침 블룸버그 통신이 사설을 통해 한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긴급기고 이 블룸버그 통신의 이 사설을 액면 그대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해설은 붙이지 않을 작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길 바라겠고, 추후 관련 소식이 분명히 더 들어올 것이고 그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함께 추가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 민감한 시기에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world might not want to hear it, but 김정은 might be right. 세계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김정은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잠깐 사족을 붙인다면 저는 사실 이번 사설은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족 없이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우리의 핵포기나 비핵화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또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는 되돌릴 수 없는 지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해온 수십 년의 세월은 실패했다. 북한이 지난달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한 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이다. 오히려 그것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발적 대립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단순히 잘못됐다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아주 관대한 일이다. 30년 후 수백만 명을 빈곤에 몰아넣는 것 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 더 이상 보여줄 것이 거의 없다. 평양은 수십 개의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과 미사일이 괌이나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입증된 능력 등 만만치 않은 무기고를 자체 구축했다. 곧 더 많은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는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00년 동안 제재를 받는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매우 위험한 정권 교체 정책이 없다면 김정은은 결국 계속 책임자로 남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에서 내려올 방법이 없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 대북 선제 공격을 검토했었지만 결국 군사행동의 창구를 닫고 말았다. 대신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협상을 위장수단으로 사용했다. 북한이 지난 9월에 공개한 새로운 핵무기 독트린은 북한의 수뇌부가 위협받을 경우 적에 대한 자동 핵 공격을 규정하고 그 수준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독트린은 한국이 북한의 지도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반응이라고 북한 핵 전문가인 판다 박사는 말했다. 실제로 미친 북한 지도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거리가 멀게 김정은은 그의 체제를 원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이후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대가로 자국 영토에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간은 그러한 보장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핵 개발을 포기한 지도자들의 끔찍한 종말로서 또 다른 좋은 예이다. 특히 미국의 정책이 가장 일관성 없을 때 김정은은 미국이 비핵화의 대가로 줄 수 있는 어떤 보장도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양에 대한 온건파인 민주당과 강경파인 공화당 입장 사이에서 뒤바뀌는 일관성 없는 미국의 정책은 참담한 당근과 채찍 방식을 초래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화염과 분노라는 정책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사이까지 오락가락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미끼와 스위치 협상을 반복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의 핵 개발을 완성할 수 있게끔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김정은은 한국 대통령 4명, 미국 대통령 3명을 겪었다. 그런데 그의 나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절반도 안 된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쓰러뜨렸던 심장병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간은 김정은의 편인 셈이다. 물론 상당한 위험이 있다.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 그들의 고집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비춰지면 다른 곳의 불량한 정권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더라도 또 다른 확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은 이미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일본이 훨씬 더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4개의 핵무장 국가에 둘러싸여져 있는다면 그것은 과연 어떨까? 라고 사설은 끝마쳐집니다. 사족 없이 해설 없이 일단은 쭉 풀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중간에 몇 개 용어 해설 정도는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중간에 베이트 앤 스위치, 즉 미끼와 스위치 전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미국식 의미를 모르고 그대로 직역하면 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베이트 앤 스위치 전략이라는 말은 사실 이번처럼 외교적인 표현에도 쓰입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일상생활, 특히 상거래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판매자, 구매자 모두의 입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판매자의 입장입니다. 상점 앞에 빅세일 세탁기 한 대에 10만 원 이렇게 홍보를 해놓고 이를 보고 들어온 손님에게는 마침 그건 방금 전에 다 팔려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싸게 해줄 테니까 다른 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라는 식으로 기만하는 겁니다. 여기서 10만 원이라고 써놓은 홍보 문구가 베이트, 즉 미끼가 된 거고요. 들어온 손님한테 상황을 싹 바꿔서 팔려 하는 것이 스위치를 탁 바꾼다는 뜻으로 스위치입니다. 반대로 구매자의 입장입니다. 이건 주로 주택거래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누군가가 집을 1억에 내놨는데 그 집 내가 꼭 마음에 들었으니 1억 1천만 원에 오히려 1천만 원 더 주고 1억 1천만 원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서 다른 구매자들의 접근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 끌다 보면 그 집에 관심 있던 구매자들은 이미 다른 집을 사러 가게 되죠. 그때 갑자기 스위치를 탁 입장을 바꾸면서 생각해보니 1억 1천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9천만 원이면 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북한이 그렇게 비핵화를 할 듯 각종 지원을 이리저리 받아내고 추후 서방 세계가 그 지원에 대한 대가를 뭐라도 보여달라라고 하면 갑자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면서 딴소리를 하고 하는 듯한 그런 협상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베이트 앤 스위치, 북한의 그 베이트 앤 스위치, 미끼와 스위치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설과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결국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연일 민감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관련 소식 바로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